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8월 13일 일요일 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9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요. 올해 수능은 예년하고 달라진 게 있죠. 그 정부 당국에서는 그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를 핀셋 잡아내듯이 빼겠다. 그렇게 해서 수능을 치르는 예행 연습을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이게 난이도 조절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는요, 그 시험 문제에서 킬러 문제를 뺀다고 공부를 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킬러 문제가 이렇게 빠졌다고 치면은 또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그 하위 단계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중난이도 문제가 많이 설치가 될 것이다. 출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쉬웠던 문제는 조금 사라지고요. 조금 시간을 끄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이에요. 이건 제가 오랜 경험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러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능을 문제별로 요즘 아이들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월 모의고사는요, 그걸 처음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난이도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만은요, 또 그 어려운 문제에 너무 강박감을 느낀 출제자들이 잘못 난이도를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건 물수능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는요, 예년하고 다른 게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 뒤에 약 두 달 뒤에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능이 대박이 나느냐, 쪽박을 차느냐, 이제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메모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숫자적으로 하나하나 메모해가지고 분석해서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머리 하얀 분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20여 년 동안 수능 난이도 예측한 그 결과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일 이 9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남은 기간, 지금부터 약 23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뺀다고 치면 3주가 남았습니다. 이 3주 동안에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지는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지금 하던 계획이 있잖아요. 공부 순서나 뭐 이렇게 잡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잡아놓고 그거 점수 올리겠다고 문제풀이를 뒤따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번 9월 모의고사 볼 때 제가 당부하는데요. 그리고 치르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치르고 나면요, 결과에 따라서 잘 봤으면 잘 본 대로, 못 봤으면 못 본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법을 또 뒤트느라고 그냥 한 달 날라가요. 내가 계획 잡았던 게 이게 내 주먹이 제일 세다, 제일 셉니다.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또 변형한다고, 또 실망한다고 뭐 1, 2주 동안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뭐 수시 써준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좀 그렇고요. 거기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하던 공부 스타일을 계속 유지를 해라. 이게 첫 번째 드리는 조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가지고 타이틀이 걸린 시험은 수능 당일입니다. 자, 말이 9월 모의고사지만요. 수능하고 9월 모의고사가 뭐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긴장을 하고 시험 치는 게 수능하고 9월 난이도하고는 9월 시험에 임하는 자세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시험을 본 게 그 데미지가 머릿속에 또 자신감이 머릿속에 갇혀가지고 수능을 치렀다가는 자기 목표하는 대학 간다고 1년을 더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9월 6일 날이 수능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한다고 문제풀이를 전 과목으로 막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하던 공부를 조금 더 강도 있게 쭉 하면서 수능 시험처럼 치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수능 당일날 긴장하게 됩니다. 자, 긴장을 하고 수능 전까지 하나라도 더 암기한다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된다고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수능을 잘 치르려면요. 수능 당일날 두뇌 컨디션이 명쾌하고 깔끔하고 쾌적해야 최고의 점수가 나옵니다. 아이의 목표가 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의대라 그러면 할 만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능에서 무너지는 주요 이유가 수능을 치른 다음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하나도 배우지 않은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어디서 망가지느냐? 집중력에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집중력 있게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9월 모의고사에서 수능처럼 한번 치러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교정할 것은 교정을 해가지고 수능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9월 모의고사는 수요일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요. 9월 모의고사 6일 전에 3일날이 일요일이에요. 3일까지, 그러니까 2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3일 하루는 충분히 쉬어져라. 메모하세요. 그리고 4일날 하고 5일날은요. 기출 국어 아니면 작년 모평 국어 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문제지가 있을 거예요. 문제의 구성이요. 이번 9월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느라고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치를 때요. 시험 문제 받으면 제일 먼저 나는 비문학을 못해. 이래가지고 비문학 치다 보고 여기서부터 시제말로 얼싸를 먹어가지고요. 제대로 문제를 못 풉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구성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면은요. 시험 나중에 9월 모의고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미리 좀 연습을 해보면 어느 위치에 어떤 문제, 어떤 유형이 나온다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과목 치러야 되는데요. 자, 9월 3일 날은 충분히 쉬라 그랬죠. 그리고 4일하고 5일 날은 과목별로 전체적인 구성을 봐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까 그거 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수능 전날 되면은 긴장을 합니다. 아무리 내공이 강한 애들도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 치르는 타이틀 걸리는 시험이니까요. 괜시리 긴장하고 두근거리고 하다 보면 문제 보면 눈앞이 새카매져요, 깜깜해져요, 하얘져요.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걸 1차적으로 해소를 하려면요. 그거 한다고 무슨 그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있죠. 무슨 세 글자.
마음을 좀 가라앉힌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능 문제는 명쾌한 두뇌 그리고 깔끔한 상태 좋은 컨디션으로 가야 되는데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능장에서 떨지 않게 한다는 약물은 어떤 약이냐? 모든 걸 둔화시키는 약이에요. 맹한 상태로 아이가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해소를 하려면요. 6일날이 모의고사니까 5일날은요. 저녁에 집에 와서 6시께 식사를 하세요. 내일 시험이니까 뭐 이렇게 뭐 갈비 이런 거 먹이지 마시고요. 늘 먹던 식사가 갈비면 어쩔 수 없고요. 가급적이면 탄수화물 식사를 가볍게 하고요. 요즘 약간 환절기가 돼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그 밝은 공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어머니하고 또 가족끼리 한 바퀴 도세요. 1시간 반 정도 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라면 1시간 반 정도면 이 다리에 피로가 올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통같이 자다가 다리에 통증 때문에 깨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귀가해가지고요. 샤워하고 들어가서 누우면은 그대로 잠이 듭니다. 가장 수능 그 전날에 중요한 거는 숙면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피곤하면 숙면을 취하게 되죠. 근데 숙면을 취하다가 아이가 그 걸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수능 날은 그 시간을 줄이면 돼요. 절반으로요. 늦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면 되고요. 그래서 6시에 기상을 합니다. 정확히 수능 전날처럼 6시에 기상을 해서요. 샤워를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여러분들 수능 완성 영어에 보면 듣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1회분을 시험 하듯이 틀어놓고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치르고 8시 40분 전에 학교에 가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자, 국어 문제 여태까지 모의고사를 치를 동안 어떤 구성으로 났더라 하는 것을 눈 감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조용히요.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영락 없이 그 스타일로 문제가 딱 등장을 합니다. 문제를 처음 배부받았을 때요. 또 나는 비문학이 약해. 이래가지고 거기 뒤적보지 말고요. 첫 번에 본인이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했던 비문학이 어려우면 그쪽 문제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꼬박꼬박 풀어가면 됩니다. 지금 컨설팅 받고 있는 애들은 하루에 15문제씩 강훈련을 받아왔죠. 그 스타일로 쭉 풉니다. 그리고 국어 시험이 딱 끝나면 절대로 답 맞춰보지 마세요. 자, 수능하고 9월 모의고사는요. 수능 출제는 교수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가원에서요. 그렇지만 그 평가원에서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는 거의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 교수진들이 아마 감수를 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수능에서는 시험지를 가지고 올 수 없지만은 평가원 거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말채점해서 점수 올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시험 끝나면요. 탁 접으세요. 제 말대로 하세요. 답 절대로 맞춰보지 마세요. 자기가 풀어봤던 그 문제 그대로 잘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자, 수학 선택 과목은 뭐고 나머지 문제는 어떻다. 이 시간 텀이 좀 긴데 그동안에 친구들하고 절대 대화를 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면은 그 다음 문제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떠들면은요,
이 호흡을 많이 하면은 에너지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가만히 잘 이거 수능장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 손도 대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가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풉니다. 쫙 부지런히 풀고 시험이 딱 끝나면 그대로 딱 접으세요. 옆에서 딱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자, 점심은 수능장하고 달리 학교에 오면 급식을 주고요. 이제 그러는데요. 점심 식사는 최소한의 양으로 하세요. 자, 9월 모의고사 볼 때 부모님들이 챙겨줘야 될 것은요. 초코파이나 바 있죠. 고열량 케이크 몇 개, 그리고 바카스 정도. 제가 특정 약품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거긴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딱 먹는 순간에 반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생겨요. 자, 점심을 최소한의 양을 먹고 초코파이나 뭐 이걸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방 안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에 자기가 허기가 진다 그러면 그걸로 보충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국어하고 수학을 하면 좀 요즘 애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끈기도 없고 좀 탈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시험 문제 결과가 어떠냐 하고 거기 또 뭐 걱정도 있을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점심을 먹고 나면 뇌는 식곤증이 와서 좁니다. 영어 첫 번째 듣기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바카스 하나 쫙 마시고 시험을 보세요. 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영어 시간에 듣기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듣기 시간에 뒤에 있는 문장 껴넣기나 문장 순서 맞추고 뭐 이거 자기가 틀리니까 그쪽 문장을 봐라 뭐 이런 XX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절대 그 짓 하지 마세요. 충분히 듣기 시간에 집중하고도 나머지 시간에 충분합니다. 공부를 한 애들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에서 하나 나갔다고 아차 싶었을 때는요. 전체를 다 버립니다. 듣기 시간에서 자기는 듣기를 잘해. 아무리 잘해도요. 듣기 시간에 주어진 시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틀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그 유형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마세요. 나머지 부분 먼저 다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 푸세요. 같은 방법으로요. 영어 시험 딱 끝나면 딱 접으세요. 절대로 답 맞춰 보지 마세요. 그대로 딱 갖다 놓고 또 탐구 과목을 준비를 합니다. 자,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긴 시간 긴장을 하고 뭐 나름대로 했다고 치면은요. 탐구 들어갈 때쯤 되면 요즘 애들은 머리가 탈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탐구 들어가기 전에 바카스 하나 마시세요. 그리고 탐구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부터 접근을 해서 어렵다 싶으면 탁탁 튕기세요. 그래서 잘 운영하는 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탐구가 끝나면 쫙 접으세요. 자, 많은 학교에서는 끝나면 자, 답 맞춰봐 이래가지고 점수 올려 뭐 이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수능 잘 보려면요 절대로 그거 가채점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내라 그러면요 대충 내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제가 그거 선생님들 궁금하시겠죠. 그렇지만 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일반적인 아이들은 또 뭐 이렇게 M사이트 뭐 D사이트 가서 답을 또 맞춰보고 에이 틀렸어. 와 다 맞았어. 이러고 탁 팽개쳐버리고 재수해야지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요. 그러다가 1주 2주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시키는 대로 시험지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시 풀어봅니다.
국어에서 시간을 가지고 쫙 다시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어봤을 때, 자, 아이가 시험지를 딱 가지고 오면은요, 부모님이 채점을 하지만은, 아이가 채점시키지 말고요, 채점을 하지만은, 다시, 아이한테 결과를 가르쳐 주지 마세요. 부모님만 뭐 몇 번 틀렸고 몇 번 틀렸고 메모를 딱 해놓고요. 처음부터 다시 풀어봐.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풀어봐. 자,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다 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공부해왔던 영역의 기본서를 보고 풀어도 돼요. 이게 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국어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 중에 상당한 문제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틀렸다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하는 아이들은요, 거기서 몰라서 틀린 문제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국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딱 잡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요, 국어가 끝나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다시 풀어옵니다. 다시 쫙 차분히. 과연 그리고서 이건 도저히 못 푼다 하는 건 이제 그때쯤이면 M사이트나 이런 데 해설 강의가 나옵니다. 자, 그 문제를 해설하는 선생님이 칠판에다 적어주는 계산 과정을 전부 다 적어보세요. 자, 그 계산 과정이 과연 내가 안 배운 게 있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계산 과정에서 틀렸다든가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가 이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자, 이것만 해설하면 대박이 나요. 해결하면요. 그렇게 놓고 수학을 딱 접습니다. 자, 영어는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요, 형광펜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모든 지문을 읽으면서, 자, 모르는 단어, 본문과 선지, 선택, 지문 다 포함해서 그 8절 A3 영어 시험 문제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는 다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긋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면당 하나씩 있으면요, 이건 다행이에요. 어느 누구나 영어 시험 보면서 거기서 모르는 단어 하나 없이 치르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체크된 게 너무 많다. 이러면 단어 때문이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출제된 단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거기다 주석을 다 달아놓으세요. 해설판 보면은 알 수 있어. 사전 안 찾아도 돼요. 달아놓고 다시 문제를 풉니다. 그래 놓고 채점을 했는데요, 92점 나왔어. 아싸라비아 1등급 넘었네. 하지만요, 여러분들 91, 2점이 수능장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자, 영어 문제에서는요, 본인이 이게 답이 확실해 한 게 해가지고 마킹해서 맞은 게 몇 점이나 되냐 봐야 돼요. 자기 92점 중에는요, 확실치도 않지만 이게 답 같아 하고 마킹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5점을 넘어버리면요, 수능장에서는 그냥 2등급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신을 한 점수가 만약 75점이라면 2등급 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그 점수 가지고 아싸라비아, 자, 지금부터 영어는 됐어. 가끔 문제나 쭉쭉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과목 해야지 했다가는 큰 낭패당해요. 그대로 하던 공부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지를 이렇게 쫙쫙 봤을 때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 체크한 게 너무 많다. 이런 단어 지금부터 무조건 단어예요. 문제풀이 많이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게 언어 영역하고 국어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탐구요. 탐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해왔던 기본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풀었던 어떤 문제를 뒤져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의 기본 이론을 보고요.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물론 이거 다시 풀어봐야 되지만요. 차분히 풀어보면 자기가 못 푸는 문제,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애들은 이론적으로 부족해서 틀리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럼 왜 틀리느냐? 자기가 배운 이론이 있는데요. 이론은 저쪽에 가놓고 문제 풀이만 맨날 하는 애들, 자기가 그 했던 기억 니은들의 묻는 그 질이나 방법이요. 여태까지가 자기가 풀었던 문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기본적인 이론에서 기억 니은들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큰 팁을 드리는데 제가 이해를 안 간다면 할 수 없어요. 제 말이요. 그래서 자 9월 모의고사의 탐구가 다른 문제, 그러니까 기출 빼놓고요. 수능 기출, 또 모평 기출, 그 밑에 교육청 기출, 그거 빼놓고, 그러니까 수능 기출하고 모평 기출 빼놓고 어떤 문제보다도 9월 모의고사 문제의 탐구 영역의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탐구 영역에도 그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요, 킬러 문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안 해도요, 제대로 한 애들은 다 풀어냅니다. 킬러 문제 연습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 니은들 검증하는 능력이 제일 필요해요. 자,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면요, 분석하는 건 하루에 맞춰주세요. 그거 자꾸 뭐 맨날 꺼이 어떻게 해, 뭐 이거 끝나면요, 재학생이라면 엄마들 귀가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붙습니다. 이쪽이요. 왜? 요즘 뭐 스피커폰 해놓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옛날엔 전화기를 잡고 앉아가지고 매일 이 친구 저 친구가 얼마 나왔대, 그 친구 통해서 누구는 얼마 나왔대, 맨날 그 전화 어떻게 하는데 뭐 그런, 얘는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과목별로 뭐 선생님은 어떻게 초빙하고. 옛날에 수학이 드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붙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다 부질없는 짓이죠. 제가 오프라인 할 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 다음날도 하던 공부 계속해서 결국 수능에서 성공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 하면 뭐,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듣지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는지요. 한 3수 해보면 아셔요. 일부는 압니다. 딱. 왜 3수 했는지. 여러분들 3수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한 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오랜 경험을 가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수능 전날에 약 2시간 전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전날 2시간 전에 걸어라.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6일이니까 3일날 일요일날 하루 쉬어라. 그리고 걸어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9월 모의고사를 따로 준비를 하지 마라. 하던 대로 열심히 해라. 죄송합니다. 그 해외에 그 멤버십을 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해외 거주자 그 자녀분들이 귀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멤버십 플러스 개인 컨설팅 받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즉 전화 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능이라고 보고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매 시간 끝날 때마다 아이들하고 수다를 떨지 마라. 그냥 독고다이로, 외톨이로, 왕따로 쉬는 시간 잘 보내고요. 문제를 그대로 봤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간을 가지고 1차적으로 부모님이 아이가 눈치 못 채게 채점을 해놓고요. 그리고 다시 풀려라. 그리고 과연 이 시험을 정신을 제대로 찾았을 때 맞출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얼마나 보면은 거의 50점, 60점 됩니다. 전체가. 자, 수능을 잘 치르려면요. 내 아이가 요즘 뭐 흔히 잘 나가는 의대라고 치면은요. 뭐 그거 갈 수 있으면 삼수까지도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장은 없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어 한 개 틀리고요. 영어 올해 기준은 2022년도 기준. 자, 국어 하나 틀리고 수학 한 문제 틀리고 영어 한 문제 틀리고 탐구 두 과목 중에 하나씩 틀리면 5문제가 틀렸다면 여러분들 목표는 어떤 의대를 간 의대는 갑니다. 성공을 했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공부를 하는데 한 문제 틀리려고 공부한 놈이 어떻게 또라이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뼈저리게 느낀 거거든요. 만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의대를 가겠다고 해야 될 양이 문제집만 해도 이만큼이 됩니다. 그랬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과목에서 한 개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하고 준비를 한다면요, 꼼꼼하게 차분하게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거의 80%는 줄일 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아이는 갑니다. 여태까지 그 경험이고요. 그렇게 결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 만드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틀리는 문제는 그 아이한테는 어렵지만은 자기는 킬러 문제라 그래서 맨날 어려운 문제 풉니다. 그러다 보면요, 엉뚱한 데서 나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 얘기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제 얘기 들으세요. 이게 행운이고 복입니다. 자, 여러분,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요, 한 과목에 하나씩 틀린다고 보고 기본적인 거에 충실을 하세요. 그러면 대박 납니다. 나중에 수능 전에 또 한 번 강조를 하시겠지만요, 요즘 애들은요, 모의고사를 치르고도 점수만 보지 점수도 안 보는 애들도 많아요. 거의 70%는 지점수도 안 봐요. 등급도 안 봅니다. 모의고사를 치르고 와서 분석도 못합니다. 안 해요. 그냥 부모님들도 아이고 고생했어. 그래,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이나 갔다 와. 이런 부모도 많고요. 자기가 시험을 치렀으면요,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약점이 뭔가를 자기 스스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는요, 제가 커리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교정을 해나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시험 보고도 문제 한번 안 풀어본다는 거는 큰일이죠. 이게 상위권 애들도 많아요.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라요. 너 이거 풀어봤냐? 아니요, 이래요. 그리고 뭘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나 특히 9월 모의고사는요,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어느 파트에서 자기가 빠진 게 있다는 게 바로 나와요. 그거 바로 보충해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아는 문제 틀리는 게 고질이고요. 자기가 안 배운 부분이 있어서 틀렸다는 거는 배우면 됩니다. 제 이야기 잘 명심하시고요. 메모하셨다면 그대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